자, 오늘 같이 비교 분석할 사주는 갑진년, 정묘월, 신사 1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2020년 3월 19일 목요일의 사주는 이렇게 주어진 것, 오늘 이건 미리 같이 공부를 했던 것이고요. 이 명식과 이 명식의 공통점, 일간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월령이 묘월이라고 하는 것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일간 신금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월령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식 공부하셨던 분들은 그냥 복습한다 생각하시고요. 너무 지루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 명식을 별도로 보시는 분들은 신금과 묘월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그 다음에 사주의 짜임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 사주의 특징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면 사주를 보는 안목, 사주를 보는 간법에 있어서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은금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에 해당이 된다. 음금은 대체적으로 주옥이라든가 보석 같은 것 내지는 도자기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되죠. 귀금속 같은 거 다 해당이 되겠고요. 유리라든가 뭐 핸드폰 액정 같은 경우도 다 신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화로서 단련을 해야지만 묵뚝뚝하고 거칠고 녹슬어 있는 그런 경험을 재련소라든가 제철소라든가 아니면 대장간에서 잘 두들기고 불에 달궈서 칼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신구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신금 같은 경우에는 화로서 이미 단련을 마친 보석 반지와 같기 때문에 다시 화를 보는 것은 온당치 않고요. 신금은 상관인 임수로서 뭐 해야 된다? 임수로서 도세 주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신금의 특징이고, 임수로서 신금을 맑고 깨끗하게 닦아야지만 보석 반지로서의 어떤 가치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남자가 됐건 여자가 됐건 뭐 반지라든가 뭐 여러 가지 좋은 장신구들 하나씩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뭐 돈 많으신 분들은 뭐 도자기, 청자 같은 것도 이렇게 가지고 있는 분들 있겠고, 하다못해 핸드폰 액정 있잖아요. 액정 쓰다 보면 매우 더러워지잖아요. 이거 깨끗하게 닦아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죠? 그 핸드폰의 액정을 신금으로 봤을 때 그 닦는 것은 임수로서 신금을 닦는 것이다. 그리고 잘 닦게 되면 도세주옥에서 그 액정이 반짝반짝 빛나서 이렇게 말끔하게 그 화면을 볼 수 있겠죠. TV 화면도 마찬가지 똑같고요. 이런 것들 다 신금이다라고 비유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시사철,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신금을 도세주옥해야지만 신금이 귀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사주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월령을 놓고 봤을 때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신금이 임수를 써야 되는데 묘월 같은 경우에는 수가 어떻게 되냐면 이때 사지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임수를 갖다가 내가 도세주옥할 때 신금을 도세주옥하는 상황에서 써야 되는데 수가 너무 약하게 되면 옛말 있죠. 개똥도 약에 쓸려면 없다라고 하는데 임수를 써야 되는데 사지에 수가 있게 되면 임수 자체가 약하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임수 자체도 뿌리가 좀 튼튼해야지만 임수가 용도가 생길 것이고, 또 한 가지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금은, 일간인 금은 어떻게 돼요? 금은 이때가 절태지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수도 약하지만 금도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수는 일단 일간이 아니니까 그 둘째 치더라도 일간 신금이 묘월에 태어났을 때 목은 왕한, 묘월은 모광절이죠. 모왕절. 그래서 목은 왕한데 일간은 약하다. 재다 신약하죠. 재다 신약한 사주 국세가 된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약한 일간을 도와주는 비겁이라든가 인성이 있어서 약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인성으로서 신금을 생겨주는 것보다는 비견겁지로서 신금을 생겨주는 것이 더 공력이 좋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같은 명식 같은 경우에는 토도 물론 있지만은 신금이 유를 받기 때문에 신금이 세력을 얻어요. 근데 오늘 명식은 문제가 뭐였냐면은 묘목이었기 때문에 묘유충이 된다라고 봤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신금이 이 유에 뿌리를 두는 것이 좋은데 묘유충한 문에서 목도 깨지게 되고 금도 깨지는 그런 아주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이 중에서 제가 괜찮게 봤던 생신은 임진시였습니다. 임진시. 이렇게 되면은 유금하고 묘목하고 묘유충이 되는 것을, 진토가 있게 되면 진하고 요 진하고 유하고 합함으로 인해서 충이 구제가 되죠. 충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다음에 임수마저 천간으로 투출하게 되면 이 임수는 진유금의 생조를 받겠고, 그 다음에 이 임수는 연지 있는 자수에 뿌리를 두기 때문에 이 임수도 약한 임수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임수는 신금을 도세주옥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용신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도 합을 했기 때문에 일간왕해지죠. 묘유충 되는 거 구제됐죠. 경금이 다시 수를 생해주고 기토가 임수를 기토탁임할 것 같은데 기토탁임할 것 같은데 금이 있으면 금토생금 금생수하기 때문에 수도 탁해지지 않는 그러한 아주 중화가 잘 된 그런 사주가 된다라고 봤었습니다. 근데 요 비교 분석할 사주를 보게 되면 신금이 묘월에 태어나서 제다신약인 사주가 되는 것이고요. 일간약하고 재성이 왕한 중에 이렇게 간목까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완연한 제다신약인 사주가 되겠죠. 자, 일지를 보게 되면 사화를 봐서 신사일주가 되는데 신금 입장에서 놓고 보면 사화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정관에 해당이 되죠. 정관. 그래서 뭐 신사일주들은 여자는 남편 덕이 있다 내지는 남자는 좋은 직장을 얻는다 내지는 관운이 있다라고 해서 공직으로 나간다 내지는 뭐 여러 가지 행시라든가 고시 같은 거 합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놓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건 이제 일주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사주라고 하는 것 제가 두 차에 걸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일주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금이 묘월에 태어나서 제다신약인데 제다신약이 되는데 간목까지 투출하게 되면 재성은 너무 왕한 중에 신금이 더 약해지겠죠. 자, 일지의 화라고 하는 것은 금을 극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 정화는 뭐예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사화의 뿌리를 두고 그 다음에 목의 생조를 받는 정화이기 때문에 이 정화가 약해요? 아니면 왕해요? 이거 정화도 굉장히 왕하죠. 일간은 약하고 재성과 관살이죠. 관살이 왕한 그런 사주가 됩니다. 재성만 왕한 것이 아니라 관살도 같이 왕한 그런 사주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제다신약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제살태왕한 그런 사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재성도 감당할 수 없겠고요. 그 다음에 왕한 칠살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지금 이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약한 일간 신금이 뿌리를 둔다라기보다는 그래도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연지에 있는 진토밖에 없겠고 다행히 이 진토라고 하는 것은 토 중에서 이거는 진토는 뭐예요? 진토는 습토죠. 능이. 그래서 신금을 생주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토에 해당이 된다. 만약에 이게 술토였다거나 만약에 미토였다라고 하면 이 술토 미토는 이거는 건토 마른 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비록 인성이라 하더라도 신금을 생해 줄 수 없죠. 당연히 진토를 얻었기 때문에 신금이 생조를 받을 수 있는데 그래도 신금이 유금이라든가 지지로 신금 같은 데 뿌리를 둔 곳에 비하면 신금 자체가 매우 약하고요. 그 다음에 천간의 정화가 신금을 극하는데 바로 옆에 붙어서 극하죠. 이걸 갖다가 첩신돼서 극한다고 해요. 옆에 내 몸에 붙어서 극한다고 하니까 이 신금일간이 여러분들 생각했던 신경이 예민할 것 같아요? 예민하지 않을 것 같아요. 금은 작고 보잘것없이 작은데 관살이 왕에서 나를 갖다가 용광로 속에 넣으려고 하는 거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신경이 굉장히 예민하죠. 의지할 때라고는 인성밖에 없으니까 나름대로 마음 수양하고 참고 인내하고 하더라도 나한테 주어지는 것은 제살이 너무 왕하게 되면 어떤 금전적인 어려움 내지는 관살의 어려움, 관살이 나를 가는데 내가 그거를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면 물론 이제 업무 직업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관제 구설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심하면 송사를 겪을 수도 있겠고 명예의 훼손도 크게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생시에서는 일간신금을 돕거나 이 화를 갖다가 억제시켜주는 생시를 만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사주는 매우 이 사주같이 중화된 사주가 아니라 매우 편중된 제살태형한 사주가 되기 때문에 좋지 않다 하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자시라든가 무술시가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신금을 매금하기 때문에 그 또한 좋지 않은 그런 사주가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기축시가 되면은 그나마 좀 괜찮아질 것이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사축이 이렇게 반합 회복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일단 토인 기토가 있어서 신금을 생주해 주기 때문에 얘를 찌극하는 것을 이거는 화생토 토생금 해가지고 살인상생하는 그런 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화가 신금을 극하는 것을 100% 다 방어해 주지는 못하고 어느 정도는 막아줄 수 있는 그런
그런 생시가 되겠고, 더 좋은 거는 임진시가 되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진토 마찬가지로 연지에 있는 진토 같이 습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신금이 생조를 받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뭐 왕하든 약하든 간에 임수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요 정화를 갖다가 제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임진시는 요거와 마찬가지로 괜찮습니다. 이거는 뭐 상관 제살로 볼 수가 있겠죠. 아까 희축시는 살인상생이라고 하면 임진시는 이거는 상관 제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면은 신금이 그래도 존립을 할 수 있다. 단 개사시가 됐을 때는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지로 진토 하나 빼고는 다 묘사사가 있게 되면 이 개수로서 정화를 갖다가 제하려고는 하지만은 개수가 너무 뿌리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정화를 능히 힘있게 제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사주의 국세라고 하는 것은 식신제살로 볼 수가 있겠지만 식신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금수운으로 와서 수가 살아나야지만 정화가 신금을 제하는 억압하는 신금을 파극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주가 만약에 경인시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 신금이 묘를 태어나서 약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비견, 겁재, 인성이 있어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경금이 시간에 이렇게 투출되잖아요. 그러면은 자, 지지로 묘목, 인목이 있고 간목이 투출하게 되면은 이건 목이 굉장히 왕한 사주에다가 사화의 뿌리를 정화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살이 엄청 왕한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경금이 도움이 될 것 같지만은 경금 자체도 제살이 왕하게 되면 물론 이제 약한 신금에 비해서 경금은 그래도 좀 버틸 여력은 있죠. 신금을 여자로 놓고 보고 경금을 남자로 놓고 보게 되면 똑같이 약하더라도 여자에 비해서는 남자가 좀 극한 상황을 조금 더 버틴다 하더라도 그 버티는 힘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제살탕한 그런 사주이기 때문에 경금, 겁재의 도움이 있다 손치더라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럼 이 사주는 대운이 어떻게 가면 좋을까요? 토운이라든가 금운이라든가 아니면 수운 같은 것을 가야지만 이 정화를 갖다가 제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경금은 버틴다 하더라도 일간신금은 금방 녹아버린다는 그런 단점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사주는 수운이라든가 금운이라든가 토운 같은 것으로 가서 신금을 보호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사주 같은 경우 운루를 놓고 봤을 때 무진대운 가게 되면 토운이죠. 근데 이거는 물론 이제 간목이 있어서 토를 제해 주는 역할도 하긴 하겠지만 토가 많아지게 되면 신금 같은 경우는 매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정화 자체가 직극하지 못하고 이 화는 경금을 극하지 않고 토를 생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금이 어느 정도 버틸 여력은 있겠고, 기사시 같은 경우에는 화가 다시 왕해지죠. 근데 기토가 있어서 얘를 갖다가 화생토, 토생금 통관시켜 줄 것 같은데, 요 기토라고 하는 것은 연간에 있는 간목하고 갑이 합의해서 이거는 갖다가 기토 간목이 합하기 때문에 이거는 합거된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기토가 통관시켜지지 못합니다. 그러면 화가 왕해지는 중에 이 정화는 신금을 직극하게 되겠죠. 경호대운 마찬가지, 신미대운 마찬가지, 화가 왕해지는 것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겠고, 약한 신금 자체가 이 왕화를 왕한 재성과 관사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주가 암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침샘암이라고 하는 게 있는가 봐요. 뭐 이쪽 입 보면은 여기 악관절이 있는 데 있죠. 여기 뭐 침샘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암이 발생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뭐 편도섬으로 전이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암이 좀 많이 전이가 되고 전이가 됐고, 그 다음에 항암 치료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 대운 중에 항암 치료를 받으면 효과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화가 계속 가중되는 추세에 있잖아요. 이게 만약 좀 암 발병이 좀 늦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임신계유 등의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대운이었는데, 이 사주는 뭐예요? 암이 좀 일찍 발생을 해가지고 경호대운, 신미대운, 특히 신미대운 좀 크게 상처를 많이 받으면 아무리 운이 좋은 쪽으로 온다 하더라도, 물론 이제 세운을 또 같이 봐야 되겠지만, 아무리 운이 좋은 쪽으로 한다 하더라도 뭐 암이 벌써 뭐 말기 사기암 이렇게 오게 되면 결코 감당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 사주는 침샘암으로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장기 쪽으로 전이가 돼서 결국은 좀 매우 안타까운 일을 당한 그러한
사주가 되겠고요. 일간 자체가 약한데 재살이 너무 왕하기 때문에 이렇게 재살 태양한 사주, 특히나 재다신약보다 재살 태양하게 되면 7살의 영향을 내가 받기 때문에 매우 안 좋은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빨리 좀 이제 임신 계우대를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안타까운 사주가 되겠고, 이 임신 계우대는 좀 괜찮다 하더라도 어차피 또 갑술대운 가게 되면 또 안 좋은 일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이 사주 무진기사 경호심이 계속 어려운 환경 쪽에 살았던 그런 사주가 되겠네요. 좀 안타깝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